자, 김종천의 신명나는 소통, 신명나는 세상, 신나소 신나세. 예, 부산 가톨릭대학교 김종천 특임교수 스튜디오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요즘 수돗물 말씀하셔가지고 네. 주위에서 반응이 뜨겁다고요. 예, 사실 방송 나오고 나서 예. 많은 분들이 저한테 카톡을 보내시더라고요. 오. 이것저것 물으신데 사실 뭐 수돗물 자체가 제가 전공은 아닌데 네. 그렇죠. 부산의 안발생이라는 이런 이슈 때문에 제가 관심을 갖게 됐고 정말 심각한 문제다라고 네, 생각되더라고요.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수돗물 얘기를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수기 사용하고 있고 네. 수돗물 끓여 드시고 그런데 이제 과불화합물 네. 이게 이제 제거가 된다 안 된다 뭐 이렇게 논란이 있던데 네.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 질문이 가장 많았습니다. 네. 저보고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정수기 쓰고 있어요. 물을 끓여서 먹습니다 하는데 이 과불화 화합물은 제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정수기를 쓴다든지 물을 끓여 드신다고 그러면 물을 끓여 드시면 오히려 더 강화된다라는 표현을 또 쓰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 환경부에서든지 예. 아니면 지자체에서든지 낙동강 하류 이 상수원 자체가 네. 부산 시민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빨리 조사를 시급히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이 과불화합물의 심각성을 일반 시민들은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신데 네. 이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과불화 화합물 뭐냐고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예, 예. 일단 일종의 미세 플라스틱 종류라고 보시면 될 것 예, 같거든요. 근데 제거하는 방법은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한 4-5가지가 있더라고요. 네네. 보통 흡착법이라고 그래서 활성탄 필터를 사용해서 흡착하는 방법이 있고요. 네. 아니면 역삼투하 필터를 통해서 분리하는 또 분리 제거 방법이라는 것이 있고 혹은 또 오존이나 과산화수소를 통해서 이런 광촉매를 통해서 화학적 분리를 하는 또 방법도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고온 열 처리를 통한 미생물학적 처리 방법도 있더라고요. 예, 네네. 예. 근데 어느 것 하나 가정에서 쉽게 할 수 있을 만한 건 좀 안 보여가지고. 집에서 할 수 있는 예. 것들은 아닙니다. 고온 열처리라면 엄청난 고온을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 네네. 우리가 끓여 네네. 먹는 고온이 아니고. 네네. 그러면 부산시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현재 뭐 어떤 방식으로 과불화 화합물을 제거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그 부산 상수도 본부의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매달 그 수질에 대한 보고가 나오고 있고 이러한 과불화 화합물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가 아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현재 부산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식은 활성탄 흡착 방법입니다. 이것은 보통 1년이 지나면 또 발생하기 때문에 매년 이 흡착 일종의 그 활성탄. 필터를 예. 교체를 해줘야 되는 이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또 다시 용출한다고 그러거든요. 다시 이제 발생한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항상 매년마다 주기적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부산시 상수도 본부에서는 이 방법을 쓰고 있고 단 이름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제거가 되지 않는다는데 네.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녹조 현상으로 찌든 낙동강 하류에서 생산되는 쌀을 비롯해서 각종 채소를 좀 기피하는 일도 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저도 지난 방송 이후에 예. 그 서울 분들이 저한테 서울에 거주하거나 타 지역에 거주하신 분이 한 4-5분이 저한테 카톡이 오기를 그래서 낙동강 유역 지역에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먹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전 처음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예. 그 환경운동연합과 부경대학 연구팀이 몇 년 예. 전에 낙동강 물로 생산한 낙동강 하류 지역의 쌀에 관한 조사를 했더라고요. 예. 그래 봤더니 쌀 안에서 녹조류가 생성하는 독성물이 검출되었습니다. 그 기준 자체가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기준을 내세우고 있는 그 기준에 비해서 4배, 7배, 8배, 15배 이상의 독성물을 검출하고 있다라는 이러한 것을 밝혀내서 심각한 문제다. 근데 왜 이렇게 그럼 허용하나 봤더니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농업용수에서나 농산물의 녹조, 독소, 잔류 기준 자체가 없습니다. 이상의 그러니까 농약 같은 거는 굉장히 좀 철저하게 엄격하게 그렇습니다. 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녹조와 관련된 그 성분을 뭐 이렇게 제재하는 그렇습니다. 그런 기준은 없다. 예, 그런 농산물이 어느 정도 잔류화가 있는지 하면 안 된다 이런 기준이 현재 우리가 없다라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거는 이제 뭐 시민단체와 대학 연구팀이 이제 몇 년 전에 이렇게 했는데 네네. 어쨌든 지금 뭐
식사하시면서 그런 거 뭐 많이 못 느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제 네네. 일단은 알고는 있어야 되고 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응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현재까지는 여타의 대응은 좀 없는 것 같긴 합니다. 예. 그 대체 상수원 찾기 위한 과정 뭐 너무나 지난했잖아요. 예. 매년 계속 이슈는 되고 있는데 진행되는 건 뭐 하나도 진주 없거든요. 남강댐 맞습니다. 물부터 네. 했는데 이제 네, 지금 네. 뭐 황강 나오고 뭐 맞습니다. 굉장히 뭐 많이 나왔는데 네네.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대체적으로 저 의령이나 창녕, 예. 합천에서 상수원을 끌어오면 상당히 도움된다라고 해서 진행했었는데 그렇게 물을 끌어와도 46% 정도만 저희들한테 공급할 수 있는 것이고 나머지도 54% 정도는 기존의 낙동강 하류물을 또 고도 정수 처리해서 먹어야 네, 되는 네. 이런 한계점들도 있었습니다. 예. 예. 이 덕산댐 건설을 통해 식수원을 대체하는 이야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 앞서 말씀드린 의령이나 예. 그 창녕, 합천이 아니라 아예 덕산댐을 하나 새로 만들어서 부산 시민들에게 맑은 수돗물을 제공하는 것이 좋다라고 해서 진행을 하다가 이 덕산댐 건설 문건이 경남도의회에서 어떻게 알게 돼서 네네. 이 추진 자체를 규탄하는 그 지역 간의 이해관계로 인해서 자초될 수밖에 없었던 문제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물의 문제는 국가의 안보와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작년에 국회의원분들이 몇 분이 곽규태 의원께서 이 낙동강 특별법이라는 것을 발의를 했는데 중도에 취소됐습니다. 8분이 발의를 했는데 한 분이 중도에 사퇴를 하시는 바람에 네네. 그 발의 자체가 성립되지 못하는 이러한 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낙동강 줄기에 걸쳐지는 지자체들이 참 많은데 그렇습니다. 마지막 지자체가 부산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 위에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산업 시설 이런 네. 것들을 이용하면서 규제했을 때 지역에 이게 도움이 안 된다라고 판단하는 은근히 그런 압박들도 있었을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좌초되고 말았는데 이거는 한번 진짜 제대로 뒤져봐야 되는 게 낙동강 물 자체가 깨끗하면 네. 우리가 이런 걱정 안 해도 되거든요. 예.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부산에서는 얘기를 하고 좀 상수원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좀 상류 지역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지자체 간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걸려 있다 보니까 우리는 주장하는데 상류 지역 쪽에 있는 지자체나 국회의원들이 움직이질 않아 가지고 그렇습니다. 참 어떻게 좀 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네. 근데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 네. 어떻게 좀 이런 것들을 좀 잘 현명하게 대처하는지 사례가 있다면 좀 얘기해 주실 것 대부분 같은데. 국가에서는 앞서 초대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물이라는 것은 국민의 생존과 안보에 관련된 문제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렇죠. 지역 간의 이해관계로 풀 문제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 예를 든다면 LA에 그 상수원을 공급하는 곳은 700km 떨어진 곳에서 가져옵니다. 예. 뉴욕만 하더라도 뉴욕 시내에 있는 물은 250km 떨어진 곳에서 상수원을 가져옵니다. 네네. 뭐 샌프란시스코를 비롯해서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는 한 270km 떨어진 곳에서 물을 가져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한 차원을 봤을 때는 이 지역적이고 지역적인 문제로 갈 것이 아니라 낙동강 상류에 해당되는 안동댐은 맑습니다. 네. 1급수입니다. 네네. 이 물을 다목적댐에서 식수 전용댐으로 전환을 하면 대구를 비롯해서 부산, 울산, 경남 이 지역에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하류물을 가지고 농업용으로 쓴다든지 산업용으로 쓴다든지 이러한 어떤 국가 차원에서 정책을 접근해야지 지역적인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세계적으로 봤을 때 강의 하류물을 먹는 도시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예. 당장 이렇게 얘기하면은 부산 시민들은 공감하는데 이제 안동 가서 그렇죠. 안동 분들을 이제 설득해야 된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왜 우리가 뭐가 답답해서 우리 좋은 물 우리 지역으로 다 이사 와 이렇게 왜 거기 살면서 우리 달라 그래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현명하게 풀어나가는 정부의 조율도 필요하고 거기에 맞는 뭐 대가나 인센티브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네네.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늘 하다가 그만두고 맞습니다. 그만두고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이 조정이 지속돼야 되지 단절로 연결돼서는 안 되는데 네네. 계속 단절되는 결과를 가지고 있거든요. 분명히 지역 간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예. 그래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상수원의 부족으로 인해서 농업의 지장을 받으면 안 되시니까 그런 경우도 대안을 찾으면서 하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러고 또 다른 대체 식수원으로 지난 시간에 해수 담수화를 말씀하셨는데 이 해수 담수화 얘기도 나눠볼까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기후 변화 지금도 뭐 얼마나 덥습니까? 이 기후 변화 영향으로 담수 자원 자체가 부족하거든요. 예. 지구에 있는 물의 97%가 바닷물입니다. 저희가 먹고 있는 담수는 3%에서도 1%밖에 해당되지 않는 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 인구의 25% 인구가 항상 물의 부족을 느끼고 있고 오히려 풍부한 바닷물 물의 97%를 차지하는 이 바닷물을 담수화시키는 것이 더 현명하다라고 해서 강력한 대안으로 전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과 확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해수 담수화는 어느 정도 이용 중인가요? 뭐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만 국제담수화 협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전 세계적으로 하루 2만 제곱미터 이상을 이제 생산하는 기준을 봤을 때는 한 2만 개 정도 시설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 전체 비중이 한 4.4%밖에 되지는 않지만 상하수도 공업용수의 어떤 개발에 비한다면 엄청난 빠른 속도로 해수 담수화 사업이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부산에도 기장에 해수 담수화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산시와 정부가 해수 담수화 시설을 만들어 놨는데 지금 현재 그 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 반대로 가동을 시키지 못하고 있거든요. 뭐 역삼투압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걸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게 마음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고리 원자력 발전소 근처이기 때문에 방사능에 대한 걱정이거든요. 가장 큰 거는. 요거를 어떻게 지금 얘기들을 하고 있는지도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 당시에 이 해수 담수화 기장 시설에 대한 그 가동한 시점이 그 후쿠시마 원전 사태와 또 연결돼 있고 꼭 미국 소고기 파동처럼 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실에 근거하기보다는 걱정부터 먼저 하셨거든요. 많은 학자들은 현재 오염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장 담수화를 활용하더라도 그리고 정수된 물은 안전하다라고 표현함에도 불구하고 만약 일부 시민단체와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고리 원전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할 때 위험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떤 것도 우리가 활용할 수 없습니다. 낙동강이 갈수기 때 해당되는 12월부터 4월까지 3급수, 4급수, 5급수입니다. 수준이. 또 지금 5월부터 10월까지 녹조 현상으로 인해서 먹지 못하는 물 1년 내내 수질이 안 좋거든요. 그게 비한다라면 상수도본부에서도 발표한 대로 바닷물은 7수에 해당되는 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이게 좀 더 디테일하게 내가 먹는 물이다 생각하면 해당 계신 분들 이제 특히나 그때 삼중수소 문제였거든요. 근데 삼중수소가 완벽하게 이게 걸러지냐 그리고 지금까지 존재한 수많은 이제 방사능 물질 중에서 아직 개척되지 않은 방사능 물질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할 거냐. 근데 거기에 대한 행정 책임은 누구도 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당장의 현재까지의 근거를 가지고만 얘기하기도 좀 애매해서 논란이 있었다라는 말씀까지 하고 여기서 좀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가톨릭대학교 김종천 특임교수였습니다. 이곳에 살면 모든 것이 가까워진다. 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가야역 도보 1분, 서면 상권 1km, 역부터 상권까지 그 모든